인공지능 기술이 인류의 미래를 바꿀 혁신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이제는 점점 더 많은 전문가들이 위험한 거품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실리콘밸리의 거대 기업들이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고 있는 동안 정작 수익은 투자 규모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죠. 더 놀라운 것은 이런 현상이 단순히 IT 업계만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 전체 경제, 나아가 세계 경제까지 흔들 수 있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과연 우리는 지금 새로운 형태의 경제 거품 속에서 살고 있는 걸까요?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최근 몇 달 동안 인공지능 산업을 둘러싼 분위기가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AI 기술의 무한한 가능성만 이야기했다면 지금은 완전히 다른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샘 알트먼, 제프 베조스, 마크 저커버그 같은 최고 경영자들까지도 조심스럽게 거품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들이야말로 AI 붐에서 가장 큰 이익을 보는 사람들인데도 말입니다. 국제통화기금이나 영국중앙은행처럼 평소에는 이런 기술 트렌드에 대해 함부로 언급하지 않던 보수적인 금융기관들조차 최근 들어 경고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단순한 시장 조정 차원을 넘어서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죠. 실제로 숫자들을 들여다보면 정말 심각한 불균형이 나타나고 있어요. 가장 눈에 띄는 문제점은 투자 규모와 실제 수익 사이의 엄청난 격차입니다. 2025년 한 해 동안만 미국 기업들이 AI 전용 데이터 센터 구축에 쏟아붓는 돈이 대략 4,2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우리나라 한 해 국가 예산보다도 훨씬 큰 규모죠. 앞으로 몇 년간 투입될 자금 규모는 더욱 놀랍습니다.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수준의 돈이 들어가고 있어요. 월스트리트의 대표적 투자은행인 모건 스탠리 분석팀은 2028년 말까지 데이터 센터와 관련 기반 시설에만 약 3조 1천억 달러가 투입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맥킨지 컨설팅은 더 공격적인 예측을 내놓으면서 2030년까지는 무려 7조 달러에 근접하는 돈이 들어갈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 정도면 작은 나라 몇 개의 GDP를 합친 것보다 큰 규모예요. 문제는 이런 막대한 투자에 비해 실제 수익 창출 규모가 현저히 작다는 점입니다. 경제 전문지 이코노미스트의 분석에 따르면 2025년 AI 관련 직접 수익은 약 520억 달 정도에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간단히 계산해봐도 올해 투자되는 돈이 실제 창출되는 수익의 8배를 넘어서는 셈이죠. 역사적으로 유명했던 다른 거품들과 비교해봐도 이 정도 격차는 상당히 위험한 수준입니다. 19세기 말 광통신 기술 붐이 일었을 때 투자 대비 수익 비율이 대략 4배 정도였고 철도 건설 열풍 당시에는 2배 수준이었거든요. 당시에도 상당한 거품으로 여겨졌는데 말이에요. 지금 AI 분야가 보여주는 8배라는 숫자는 과거 어떤 기술 붐보다도 높은 수치입니다. 더 놀라운 건 이런 격차가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더 벌어지고 있다는 점이에요. 이런 상황이 지속 가능하려면 앞으로 몇 년 안에 AI 수익이 폭발적으로 증가해야 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 수 있을까요? 현재 AI 기술의 상용화 수준을 보면 여전히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챗GPT나 구글의 바드 같은 서비스들이 화제를 모으고 있긴 하지만 실제로 돈을 벌어들이는 구체적인 비즈니스 모델은 아직 명확하지 않은 상태죠. 많은 기업들이 AI 기능을 도입했다고 발표하지만 그것이 실질적인 매출 증가나 비용 절감으로 이어지고 있는지는 의문스러운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기업들이 AI 도입 효과에 대해서는 여전히 측정하기 어렵다거나 아직 초기 단계라는 식으로 애매하게 답변하고 있어요. 투자와 수익의 불균형만큼이나 심각한 문제는 자금 조달 방식의 불안정성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 9월 엔비디아와 오픈AI 사이에 체결된 거래입니다. 엔비디아는 오픈AI의 데이터 센터 확장을 위해 최대 1,1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고 오픈AI는 그 데이터 센터에 들어갈 수백만 개의 엔비디아 칩을 구매하겠다고 약속했죠. 언뜻 보면 정상적인 비즈니스 거래 같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마치 서로에게 돈을 주고받으며 매출을 부풀리는 것처럼 보이는 측면이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투자한 돈이 결국 자신들의 제품 구매로 돌아오는 구조이니까요. 이런 식이면 실제 시장 수요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런 식의 상호 투자가 엔비디아와 오픈AI만의 일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블룸버그가 작성한 관계도를 보면 엔비디아는 사실상 모든 주요 AI 기업들과 복잡한 투자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메타, 아마존 등 거대 기술 기업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AI 스타트업들까지 포함해서 말이죠. 마치 거대한 거미줄처럼 얽혀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구조에서는 실제 시장 수요가 아니라 서로 간의 투자와 구매 약속에 의해 매출이 만들어지는 측면이 큽니다. 정말 건전한 시장 생태계라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죠. 엔비디아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이런 현상을 수직 계열화의 한 형태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자동차 회사가 부품 공급업체에 투자하는 것과 비슷한 논리라는 거죠. 확실히 그런 측면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규모와 집중도입니다. 전통적인 제조업에서는 여러 공급업체들 사이에 경쟁이 있고 구매자도 다양했습니다. 반면 현재 AI 시장에서는 엔비디아가 압도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고 주요 고객사들과 상호 투자 관계까지 맺고 있어서 정상적인 시장 경쟁 메커니즘이 작동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AI 관련 자금 조달에서 나타나는 또 다른 이상 현상은 일부 기업들의 말도 안 되는 기업 가치 평가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미라 무라티가 새로 설립한 AI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아직 어떤 제품도 출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투자자들에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만들려고 하는지조차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초기 투자 라운드에서 기업 가치가 무려 105억 달러로 평가받았죠. 이는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시드 투자 라운드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아무런 실체도 없는 회사가 이런 평가를 받는다는 것은 시장이 얼마나 과열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극단적인 사례입니다. 투자자들이 완전히 이성을 잃은 상태처럼 보여요. 예전에는 현금이 넉넉했던 거대 기술 기업들조차 이제는 막대한 차입을 하고 있습니다. 메타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회사들이 대표적인데 이들은 민간 금융회사들과 손을 잡고 특수 목적 법인 같은 복잡한 금융 구조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을 쓰면 실제로는 돈을 빌려서 데이터 센터를 짓더라도 회계 장부상으로는 부채로 잡히지 않게 할 수 있죠. 왜 이렇게 복잡한 방법을 쓸까요? 메타나 마이크로소프트 정도 되는 회사라면 일반적인 회사채 발행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자금을 조달할 수 있을 텐데 말입니다. 굳이 이런 복잡한 구조를 만드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이런 현상은 이들조차 AI 투자 규모가 너무 커서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투자자들에게 실제 투자 규모를 숨기려는 의도일 수도 있고요. 투자 대비 수익의 불균형과 불안정한 자금 조달 구조라는 두 가지 요인이 결합되면서 많은 전문가들이 현재 상황을 거대한 AI 거품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거품이 터진다면 AI 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나 관련 주식에 투자한 사람들에게는 큰 타격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심각한 문제는 이것이 AI 업계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입니다. 현재 미국 경제 전체가 AI 붐에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는 과거의 다른 기술 거품들과는 완전히 다른 양상입니다. 미국의 국내 총생산은 크게 4가지 요소로 구성됩니다. 소비, 투자, 정부 지출, 그리고 순수출이죠. 이 중에서 AI가 2가지 핵심 요소인 투자와 소비를 떠받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몇 년간 미국의 기업 투자 증가분을 분석해보면 상당 부분이 AI 관련 지출에서 나온 것으로 나타납니다. 전체 GDP 성장률에서 AI 관련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대략 42% 정도에 달한다는 분석도 있죠. 만약 AI 거품이 터져서 관련 투자가 급격히 줄어든다면 미국 경제 성장률은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단순히 GDP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인 경제활동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소비 측면에서도 AI 붐의 영향이 막대합니다. AI 관련 기업들의 주가 상승으로 인해 주식시장 전체가 호황을 누리고 있거든요. 올해 SP500 지수 상승분의 약 82%가 AI 또는 AI 관련 기업들에서 나왔다는 분석 결과가 있습니다. 이는 정말 극단적인 집중도입니다. 이런 주가 상승은 주식을 보유한 부유한 미국인들의 소비를 크게 늘렸습니다. 자신의 자산 가치가 올라가니까 더 많이 쓸 수 있다고 생각해야 되는 거죠. 경제학에서 말하는 자산 효과입니다. 집값이나 주식 가격이 오르면 사람들이 더 많이 소비하는 현상을 말하는데 지금이 바로 그런 상황이에요.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현재 미국 경제가 과거 어느 때보다도 부유층의 소비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소득 상위 10%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전체 소비 지출의 52%를 차지하고 있어요. 이는 역사상 유례없는 수준의 집중도입니다. 일반적인 중산층이나 서민들의 소비자 신뢰도는 2008년 금융위기 때와 비슷한 수준까지 떨어진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소비가 예상보다 잘 버티고 있는 이유는 바로 부유층이 계속 돈을 쓰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부유층의 소비 여력이 주식시장 호황, 더 구체적으로는 AI 주식 상승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만약 AI 거품이 터져서 주식시장이 폭락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부유한 미국인들도 지갑을 닫게 될 것이고 그러면 전체 소비가 급격히 줄어들 것입니다.
투자도 줄고 소비도 줄면 미국 경제는 심각한 침체에 빠질 수밖에 없죠. 더 걱정스러운 것은 현재 미국 가계 순자산에서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이 32%로 역사상 최고 수준이라는 점입니다. 과거에는 부동산이나 예금 등 다른 자산의 비중이 더 컸는데 지금은 주식 의존도가 극도로 높아진 상태예요. 이는 주식시장 변동이 가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리하자면 미국 경제의 건강성이 직간접적으로 AI 붐에 상당히 의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AI가 정말 거품이고 그 거품이 터진다면 미국 경제 전체가 함께 무너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미국이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심적 위치와 외국인들의 미국 주식 투자 규모를 고려하면 나머지 세계도 큰 영향을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미국과 경제적 연결고리가 깊은 나라들은 더욱 그렇겠죠. 한국의 주요 기업들도 AI 관련 사업에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타격이 더 클 수 있어요. 과거 경제 위기 때를 돌이켜보면 미국은 안전자산 국가라는 지위 덕분에 상대적으로 빨리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위기가 닥치면 전 세계 자금이 미국으로 몰려들었고 미국 정부는 막대한 돈을 빌려서 경기 부양책을 펼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예전과 다릅니다. 미국의 안전자산 지위가 예전만큼 확고하지 않고 정부 부채도 이미 상당한 수준에 달해 있어서 예전처럼 무제한 돈을 풀기는 어려운 상황이에요. 만약 AI 거품 붕괴로 인한 경제 위기가 온다면 미국도 예전보다 훨씬 큰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인플레이션 압력까지 겹친다면 정말 복잡한 상황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제프 베조스나 샘 알트먼 같은 실리콘밸리의 거물들은 다른 관점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이들은 AI가 거품일 수는 있지만 그래도 좋은 거품이라고 주장합니다. 19세기 철도 건설 붐이나 2000년대 초 인터넷 거품 때를 생각해보라는 거죠. 그때도 엄청난 돈이 낭비되고 많은 기업들이 망했지만 결국 철도망이나 광통신망 같은 유용한 인프라가 남았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AI 거품이 터져도 데이터 센터들은 남을 것이고 언젠가는 제대로 활용될 거라는 논리입니다. 실제로 지금도 아마존이나 구글 같은 회사들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 돈을 벌고 있으니까 아예 근거가 없는 얘기는 아니에요. 물론 일리가 있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데이터 센터는 철도나 광섬유 케이블과는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철도나 통신 케이블은 한번 깔아놓으면 수십 년간 사용할 수 있지만 데이터 센터의 핵심 부품인 반도체 칩들은 상대적으로 빨리 구식이 됩니다. 데이터 센터 전체 비용에서 이런 칩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62%나 되는데 기술 발전 속도가 워낙 빨라서 몇 년만 지나도 새로운 칩으로 교체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즉, AI 업계가 거품 붕괴에서 빠르게 회복하지 못한다면 투자자들은 쓸모없어진 구식 칩들만 잔뜩 안고 있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철도나 광섬유처럼 오래도록 유용한 자산으로 남지 못할 수 있다는 얘기죠. 또 하나 생각해 볼 점은 AI 기술 자체의 한계입니다. 현재 AI 모델들이 보여주는 성능 향상이 과연 계속 유지될 수 있을까요? 최근 몇 개월간 나온 새로운 AI 모델들을 보면 성능 향상 폭이 예전만큼 극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초기에는 GPT-3에서 GPT-4로 넘어가면서 정말 놀라운 발전을 보였지만 그 이후로는 상대적으로 개선 속도가 느려진 것 같다는 관측이 많습니다. 혹시 AI 기술이 어떤 임계점에 도달해서 더 이상 극적인 발전이 어려운 단계에 접어든 건 아닐까요? 만약 그렇다면 지금처럼 막대한 투자를 계속 해봤자 기대만큼의 성과를 얻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기술적 한계와 경제적 현실 사이의 괴리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AI가 완전히 쓸모없는 기술이라는 건 아닙니다. 분명히 유용한 측면들이 많이 있고 실제로도 활용되고 있으니까요. 다만 지금의 기대치와 투자 규모가 현실적으로 지나치게 높은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현재 AI 붐을 어떻게 볼 것인가는 각자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정말 혁신적인 기술의 도약기인지 아니면 위험한 거품인지 말이에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규모와 미국 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이 과거의 어떤 기술 붐보다도 크다는 점입니다. 만약 정말 거품이라면 그 후폭풍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광범위하고 오래 지속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몇 년간 이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지켜봐야겠지만 적어도 과도한 낙관은 금물일 것 같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나 기업들도 AI 관련 투자를 할 때는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좋겠어요. 분명히 기회가 있지만 동시에 위험도 상당하다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둬야 할 것 같습니다.